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자, 오늘은 72회 3일차 기출문제 풀어볼 겁니다. 타임차트 1번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요 작성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이게 72회 다른 회차랑 조금 더 유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할 거는 72회 3일차 타임차트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72회에 시험 치셨던 분들의 시험장 후기들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시험 후기라든지 시험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그냥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PLC 72회 3일차 영상에 같이 넣어둘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기능장 카페에서 또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타임차트 두 번째 거 할게요. 얘는 유형이 제가 구분하는 유형 중에 사칙연산 유형도 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 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사칙연산보다는 경우의 수 유형으로 좀 두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얘도 기존 방법대로 하시라고 제가 그냥 프로그램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만 좀 살펴보시고 참고하고 넘어가 주세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거 소개시켜 드리고 원래 하던 방법 그것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F4에 SS_A, F3 SS_B, Shift F1 PB_A에 F10 CTU C1에 C11에 1 이렇게 잡을게요. 자, F6 쭉 몇 개 눌러놓고 Shift F1에 PB_B, F10 CTU C12에 1 이렇게 잡을게요. 자, 타임차트 해석은 제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동작 버튼 Shift F2에 PB_C, F9 M11, 자, 컨트롤 숫자 3 M11, 자, F3 M11에 F10 TON에 T11에 몇 초인지 모르니까 10초. 자, F10 이후 갔다 누가 T11이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11이 1초까지 F9 PL_A 요렇게 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이 타임 차트는 어떤 방식이냐면 PLA는 N 값을 설정합니다. PLB는 M 값을 설정합니다. NM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N은 그러니까 PBA 버튼은 어떤 램프를 켤 건데로 설정해요. 그러니까 PBA가 1이면 얘가 1이면 동작 버튼 눌렀을 때 PLA가, 얘가 2면 동작 버튼 눌렀을 때 PLB가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 동작은 어떻게 나오느냐? PBB 버튼을 3번 눌렀죠? 그러면 해당 램프가 요 누른 횟수의 마이너스 1초간 지연한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3번 누르면 3회에 마이너스 1 이러면 2죠. 2초 지연한 이후에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이거 제가 설명을 더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놔야 되는데 한국말 쓰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시험지를 보고 쓰면은 괜찮을 텐데, 시험 치신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지에는 저기 동작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편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전기기능장 카페 태풍천하님이 복원해둔 도면도 그렇고 이제 약간 내용을 읽고 동작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지연하는 타이머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연값을 미리 다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연값을 다 미리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존에 안 하던 거니까. 자, 전체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동작의 전체 주기 요렇게 해서 요까지 요렇게 주기가 있다면 제가 임의로 요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 PB 버튼을 3을 눌렀다, 그죠? 그러면은 3에 마이너스 1 한 만큼 지연하죠. 그리고 1초 동작해요. 그러면 보세요, 주기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3에 마이너스 1 한 만큼 지연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동작하죠. 1초 동안 동작. 그러면 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결국 PBB 버튼 누른 횟수가 주기가 되죠. 자, 그래서 주기를 만들게요. 요 놈을 누른 횟수만큼 주기를 할 거니까 F10에 MUL에 C12에 10을 곱해서 그걸 D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기가 되겠죠. 그럼 주기가 타이머에 들어가야 되죠. D10 이렇게요.
그리고 지연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F10에 SUB D10에서 10을 빼고 그걸 D2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지연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연 값이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D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동작하는 것만큼 주기니까 D30 요렇게 켜질 거예요. 그러면 넣어 볼게요. 자, 얘를 한 칸 당겨 가지고 얘도 한 칸 당겨서 요거는 붙입시다. 자, 요걸 세트로 볼게요. 자, 1을 넣었다. 그러면 전체 주기는 1초. 그리고 1초에서 10을 빼면 D20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지연 없이 바로 1초까지 동작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를 넣어 볼게요. 2를 넣으면 주기가 20, 그러니까 2초가 되죠. 2초에서 10을 뺐죠. 1초를 뺀 거죠. 그러면 지연 값이 10이 되죠. 그러니까 10초에서부터 20까지. 네, 그렇게 동작을 해요. 자, 요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이게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칙 연산에 가까운 유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PLA 같은 경우는 언제 불이 들어오냐면, 제가 요 한 칸 좀 칸을 추가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버전이 4.71 버전입니다. 22년 9월 22일자거든요. 아이콘이 요거예요. 요거 접점수 증가. 네, 요걸 누르면 한 칸 늘어나죠. 그럼 얘가 C11이 1일 때 PLA죠. 그러니까 F10에 같다 누가 C11이 1과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복사 좀 할게요. 자, 2면 PLB, 3이면 PLC, 4면 5면 그래서 PLD, PLE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PBA 버튼을 5 이상 누를 수도 있잖아요. 6, 7, 8.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아마 문제에는 뭐 PBA 누른 횟수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누르면 1씩 올라가고 마이너스 누르면 1씩 내려간다고 볼게요. 자, 그런데 최대값이 5랍니다. 왜냐면은 PLE가 5번 눌렀을 때 이제 E 램프가 동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6번 누르게 되면 E가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면 기어봉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P, R, N, D 이렇게 돼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안 그런 차들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서 기어봉을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위로 올리면 기어가 1단씩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기어가 1단씩 내려가죠. 그럼 보통 이제 6단, 요즘은 뭐 나오는 차들 8단, 9단, 뭐 10단까지 있던데, 최고 단수에 올라간 상태로 계속해서 플러스 값을 입력하면 얘가 11단, 12단으로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사용값이 PLE가 5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전회차에서는 F10에 MOV 무브를 보통 쓰죠. 누구를 5로 누구를 C11을 어떨 때 이렇게 옮길 거냐면, F10에 크거나 같다 누가 C11이 6 이상이 되면 이렇게 걸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값의 제한 값을 5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얘가 여기 앞에 F4에 C11에 비접점 걸면 5가 되면 여기 전기 끊고 있을 거기 때문에 PBA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가 6, 7, 8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네, 요렇게 걸어 주셔도 됩니다. 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십시오. 자, 저는 요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는 1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자체를 주기랑 그 다음에 지연하는 값 요렇게 만드셔서 한 번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를 결국은 만들기는 하는데, 보통은 앞전의 방법에서는 어떻게 보통 쓰냐면, 자, F3 눌러서 M11을 살면 F10 TON에 T11에 지연하는 애를 만들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단 10초 정도 타이머를 만들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지연을 얼만큼 할 거냐면,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지연 값이
SUB C12에서 1을 빼고 그걸 D10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F10에 MUL D10에서 10을 곱해서 그걸 D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연값이죠. 그 지연값까지만큼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다 되면 여기에 T12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T11이겠네요. T11 요 놈이 여기를 때려주는 거죠. 제가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항상 1초 동작이죠. 그러니까 T12는 1초짜리 타이머에 0초부터 1초까지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연, 얘는 동작. 그 동작에 맞춰서 요렇게 요렇게 쓰는 편입니다. 앞전에 이것과 유사했던 회차들이 좀 있어요. 회차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가 정답이다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설정 버튼이죠. 여기도 설정 버튼이죠. 그 다음에 얘가 동작 버튼이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설정을 하지 않았다 하면 얘를 동작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자, PBA는 한 번도 안 누르면 어떤 램프를 켤 건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1 이상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F4에 F3에 C11 요거 하나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PBB를 한 번도 안 누르면 지연값에, 그러니까 0에 마이너스 1을 해봤자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죠. 그러니까 동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 값이니까. 지연을 음수로 한다라는 게 뭐 과거로 돌아갔다 온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또 한 번 이상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이라도 눌러주면 그 누른 횟수에서 1을 뺀다. 그럼 한 번 눌렀다, 1 빼면 0, 0에 10을 곱했으니까 0. 지연 없이 바로 동작이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한 번 이상 눌러줘야 되니까 C12 F3에 C12도 A 접점 걸어서 얘도 한 번 눌러주고 최소 얘도 한 번 눌러줘야 동작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작 중이라면 이놈이랑 이놈에 대한 조건을 바꿀 수 없도록 여기 F4에 M11, 여기도 F4에 M11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차는 생각보다 좀 쉬워요. 쉬운 편입니다. 자, 그러면 리셋 조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 하나 안 했구나. 이 동작이 결국은 이 동작이 다 되고 나면, 이 타이머가 다 되고 나면 F4에 T12 이렇게 해서 동작을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F3에 SS 언더바 A가 켜지거나 F4에 SS 언더바 B가 꺼지거나 F3에 SS 언더바 C가 켜지거나, 자, 요런 조건이 되면 Shift F4 C11 리셋 걸어 주시고요. Shift F4 C12도 리셋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SSC 설정값 모두 초기화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동작 중에 SSC를 켜게 되면 동작 중에 제로로 돌아가죠. 그 말은 여기 F4에 SS 언더바 C 기존에 하고 있던 동작도 끊어내야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73회 3일차 타임 차트 첫 번째 거 해봤고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내용이 쉬우니까. 그 다음에 72회 3일차 타임 차트 두 번째 거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캡처해서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걸 끝내고 이제 전기기능장 카페에 가서 2회 72회 시험 쳤던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살펴볼 카페는 전기기능장 카페입니다. 아직도 전기기능장 시험 준비하시면서 전기기능장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아니고요. 태풍천하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고, 그리고 그 전에는 공부하는 천안아빠라고 하시는 분께서 블로그 하시다가 카페를 만들면서 이제 전기기능장 준비하시면서 필요하셨던 자료들, 또 알아냈던 정보들, 그런 것들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지금은 전기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큰 커뮤니티가 여길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정보들 좀 얻어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고, 자, 22년 8월 16일이 전기기능장 72회 실기 1일차 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한번 게시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때 시험장 분위기가 어떨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서
이날 하루 종일 게시판을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만 보여드릴 거고, 더 내용이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픈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빨리 자자라는 님께서는 시퀀스에 N상 돌리다가 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전원 측인 것 같아요. 전원 측 이제 시퀀스 도면에서 맨 하단부 PL4 하나 빠져먹어서, 그러니까 결선을 안 하셔가지고 떨어지셨다는 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물론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도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시간이 모자라신 분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연습량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연습을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떨어지시는 사례가 다 이제 사소한 실수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빨리 자사님은 이번에 꼭 붙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수리수리 마하수리님께서는 시험장에서 노트북 에러가 생기셨대요. 네, 그래서 노트북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기는 한데, 네, 일단 한번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트북이 에러가 나면, 잘 쓰던 노트북도 에러가 나면 이제 시험장에서 멘탈이 나갑니다. 그리고 꿈꾸는 잡부님도 1일차 때 시험 떨어지신 것 같은데 72회 1일차 때요. 그래도 6개월 정도 공부하셨다고 하니까는 준비는 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넉넉하게는 한 1년, 빠르게 붙으시는 분들은 필기까지 한 6개월 정도면 붙으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PLC가 시험 치기 열흘 전부터 감이 슬슬 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PLC에 전원이 안 들어가서 10분 가까이 까먹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분 정도 시간을 까먹었다는 복구가 가능해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멘탈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 까먹고 나서 내 흐름대로 뭔가 안 되면 멘탈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10분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멘탈 단단히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이 5시간이라도 PLC 1시간 쓴다 보고, 그럼 4시간 남죠? 작업형을 3시간 반 안에 끝내서 30분의 여유를 두고 있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배관 때 전선이 꼬여서 힘들으셨고 기구들이 새 거라서 볼트 푸는데 시간 까먹으셨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평소에 그 12핀이나 14핀, 그 다음에 8핀, 그리고 20핀 단자대, 그 다음 4핀 단자대들, 각 단자대들을 연습하실 때 전선 빼내고 단자를 다 잠그고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옳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10명 중에서 4명이 완작했답니다. 그 중에 1명이 PLC 단독 접지 안 해서 동작 확인도 못 받고 실격 처리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로 떨어지는 거죠. 그 2분은 이제 완전 동작을 하셨고, 전선 2가닥씩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건데 그걸 거꾸로 연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네, 사소한 실수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실수가 나와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실수가 나와봐야 내가 그걸 시험장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리고 이런 실수를 어떻게 막을 건지를 대비하고 가는데, 연습 때 실수를 못 만나면 시험장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그걸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멘탈이 박살나 있거든요. 아마 꿈꾸는 잡부님께서도 이번 시험은 꼭 붙으실 거예요. 여기 행복상자님 게시글은 제가 유튜브에서 바로 보여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제가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실수도 있구나,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십시오. 준비하시면서. 자, 간절한 마음님께서 72회 때 시험 치시고 2일차 시험 치시고 완동하셨대요. 71회 때는 쉐들 1개, 그러니까 쉐들 1개에 보면 피스 2개를 봤거든요.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중에 나사 하나를 안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쉐들을 아예 설치를 안 했으면 감점인데, 쉐들이 피스는 한쪽에는 받고 한쪽에 고정을 안 하면 실격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로도 떨어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치타앙대님께서도 PBA를 P3로, 그러니까 PLC 쪽에다가 SSA를 P0에 결선하셨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PBA를 P0, 그 다음에 SSA를 P3에 결선해야 되는데 결선을 잘못하셨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붙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옥정님께서 PLC 1과제 타임 차트에는 SSC 초기화하는 내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SSC로 초기화 해라 라는 걸 안 하셨는데, 이게 며칠차, 아마 제가 보니까는 16, 17, 18, 3일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16일이 1일차, 그 다음에 8월 17일이 2일차, 8월 18일이 3일차 작업형이었거든요. 그래서 1일하고 2일은 타임 차트에도 그러니까 타임 차트 1번입니다. SSC가 초기화한다 이런 표시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2일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SSC를 눌렀을 때 정지라든지 초기화가 나오신 분들은 전부 탈락당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3일차 시험 치시는 분들은 1일차 어떻게 나왔는지 2일차 어떻게 나왔는지를 참고해서 이제 3일차로 가실 거 아닙니까? 2일차 분들은 1일차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참고해서 가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1일차, 2일차가 SSC를 초기화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3일차에 이제 시험 치셨던 분들께서도 SSC를 초기화 안 하신 거예요. 타임 차트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밑에 이제 그 밑이 될지 옆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지 안 본 지가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동작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SSC를 ON 하면 초기화해라 아니면 또는 정지해라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타임 차트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구가 있었는데 안 넣으신 거죠. 그러면 실격입니다. 네, 좀 안타깝죠. 어제 옥정님께서도. 근데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연습은 이제 준비는 익숙한 방향대로 하시되, 작업에 실제로 시험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익숙한 게 맞는지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도리님께서도 지금 너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문을 진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더 정확하게 읽으셨다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실수들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이게 심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이거는 시험을 치고 동작 확인을 받아볼 때 본인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쳐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죠. 저는 이제 시험이 모두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님 심정이 알지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조금만 더 확인을 잘 하셨으면 이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합격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펠릭스 님께서도 3일차 시험을 치셨는데 PLC 에러로 탈락하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덱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실수는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했던 실수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오두개 향남님께서는 PLC 기초 부족으로 불합격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PLC 어떤 문제든 3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라고 뼈저리게 느끼셨다는데, 이렇게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을 가지고 가시면 멘탈이 또 박살나실 것 같은데, 차라리 작업형에서 시간을 3시간 반 안에 끊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해야 PLC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내가 작업형에서 따라잡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멘탈이 좀 덜 흔들리고 PLC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PLC를 확인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꼭 합격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작업형 시간을 조금 더 줄이시죠. 그게 제가 볼 땐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박희건님께서 이제 71회 2일차 경험을 8월 20일 날 72회 때 시험 치고 난 이후에 올려주셨는데 0.1초 차이에 따라서 결국 PLC 프로그램을 확인했답니다. 감독관이. 그래서 실격 처리를 하셨대요. 이렇게까지 확인은 잘 안 하는데 0.1초.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딱 정확하게 시간들을 주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라도 꼬투리 잡힐 것들은 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악인 경우는 이제 이런 사례들도 존재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례냐면 이제 PLC 기계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뭐 연습하시고 기존 넣었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기계 껍데기를 본다고 이 PLC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XG5000 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P0 누르면 뭐 P20이 됐든 경우에 따라서는 P40이 됐든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만드세요 이래 합니다. 그거를 PLC 기기에 넣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새로 넣은 프로그램으로 다 덮어쓰기가 되죠. 그죠? 자 그러고 XG5000에서 프로그램 작성해서 시험 요구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기존 PLC 기기에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PLC 과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일부 시험장은 여기 끝에 이제 end 명령어를 줘요. 이제 저희는 end 명령어를 제가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쭉 짜고 이 맨 밑에 end라고 하는 명령어를 안 주게 되면 PLC가 끝이 어딘지 모르고 종료를 못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end 명령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즘은 PLC 이 end 명령어가 없어도 마지막 줄이 그냥 PLC가 끝났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end 명령어 한 개만 집어넣고 작성을 해가지고 PLC 기기에 넣은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 있던 프로그램을 덮어 쓴 거죠. 뭘로? 이걸로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 end 명령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XG5000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고 화면이 요렇게 해서 여기가 잘려 있었던 거예요. 못 본 거죠 이게 end 명령어 자체가 맨 위에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밑에 프로그램을 계속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end 명령어는 명령어가 존재하면 프로그램 이 밑으로는 아예 리딩을 안 합니다. 읽지를 않아요. 동작을 시키질 않아요. 이 위에 것만 보죠. 근데 이 위에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안 넣은 것과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형 시리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PLC 입력과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PLC 프로그램을 넣어보자인가? 아무튼 그 영상에서 PLC 결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더듬이 같은 전선 가지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접점들을 찍어보죠. 그래서 동작이 출력이 램프에 나오는지를 봅니다. 간이 램프에 나오는지를. 그걸 확인하셨다면 아마 본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웬만하면 전기기능장 시험 자체는 시간을 많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실수를 전부 확인하고 건너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게 확인하고 건너갔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시간을 당기셔야 됩니다.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제 생각입니다. 민수님께서 PLC 문제 유형이 73회부터 바뀌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태풍천하님 말씀처럼 바뀔지 안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업형은 비슷할 거니까요. 왜냐면 공개된 도면이니까. 근데 PLC가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쉽게 못 바꿉니다. 쉽게 못 바꾸기 때문에 유형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73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그냥 제 예상이. 그리고 이제 장비의 신님께서는 댓글에다가 작업형에서 KEC 규정에 따라 CD관이 없어지고 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KEC 규정에 CD관 사용을 앞으로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천장 음폐선, 그러니까 천장 내에 숨겨져 있는 전선로는 배관은 CD관을 사용 못합니다. 이제는 그거는 바뀐 지가 좀 되긴 됐어요. 근데 우리가 CD관 자체를 거기에만 쓰진 않죠. 그리고 만약에 KEC 규정에 따라서 CD관 사용을 못하게 됐다면 실제로 전기 자재를 판매하는 곳에서 CD관을 팔면 안 돼요. 그리고 공개도면 일단 다 바꿔놔야 됩니다. 근데 공개도면 바뀐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전기 자재 판매하는 곳에서는 CD관 잘 팔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언비어 많아요. 저도 시험 치고 합격하기 전까지 매 회차마다 유언비어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장 실기 합격 후기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요쪽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좋은 내용 많으니까. 그리고 시험 합격 후기도 있고요. 그 다음 불합격 후기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불합격 후기를 좀 많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실수를 이 부분을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73회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73회 리뷰 라이브도 할 거고요. 그리고 74회 전에 73회 PNC 풀이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시험은 좀 제가 볼 때는 쉽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73회에도.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